별거 아닐 거야. 그냥 갱년기 증상일지도 몰라. 처음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하다 우연히 왼쪽 가슴에서 작은 멍울을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혹시 하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보다는 설마 내가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몸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 여겼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애써 무시했죠. 하지만 그 멍울은 점점 또렷하게 느껴졌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묵직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한밤중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며 결국 핸드폰을 들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가슴 멍울, 유방암 초기 증상, 양성혹. 그 순간부터 마음이 불안정해졌고 며칠 후 결국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방 촬영, 초음파, 조직 검사까지. 하얗고 차가운 검사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과를 듣는 날,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죠. 유방암입니다. 2기 정도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나와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 봐 숨을 죽였고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방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암 환자가 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햇볕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봉산 자락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다 눈물이 났습니다. 늘 걸었던 그 산길이 그날따라 낯설고 멀게 느껴졌죠. 집 문 앞에 섰지만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진짜로 암 환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우리 딸은 너무 감정적인 아이인데 괜히 걱정만 더 안겨주는 건 아닐까? 겨우 말을 꺼냈을 땐 이미 눈물이 먼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검색창에 유방암 2기 생존율, 항암 치료 부작용, 항암 탈모 기간 같은 키워드를 수없이 검색했죠. 눈이 충혈되고 손이 저려올 때까지 화면을 넘겨봤지만 정작 내가 알고 싶은 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그 물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두려웠지만 나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딸로 살아왔지만 그 모든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질까 봐, 내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병명 하나뿐일까 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두려움조차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단 걸요. 포기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끈이 되어줄 거란 걸요. 수술실 앞에서 파란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기다리는 동안 차가운 공기보다 더 차가운 건 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를 한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말이 멀게만 들렸어요. 주변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여보, 무사히 나오기만 해. 그거면 돼. 평소에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 따뜻한 손길에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나 괜찮을까?
라는 질문보다 이 사람 곁을 오래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얀 조명 아래에서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취가 시작되며 점점 의식이 흐려질 때 살아서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지나갔고 그 다음엔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먼저 보였고 이어서 낯선 병실의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왼쪽 팔은 감각이 없었고 가슴은 무언가 단단하게 눌린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붕대가 꽁꽁 감겨 있었고 움직이려 할수록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내 몸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그 상실감이었습니다. 깨어난 현실 속에서 나는 더 작아진 느낌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왔구나.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비로소 나는 아주 천천히 회복이라는 여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 식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밥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입안은 쓴맛으로 가득했고 온몸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죠. 냉장고 문을 여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팔과 다리 끝까지 알 수 없는 통증이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붓고 창백해진 얼굴, 퀭한 눈, 점점 비어가는 머리 거울 속에 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지는 체력과 함께 내 자존감도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항암 치료는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갉아먹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겨내면 진짜 인생이 와요. 머리 다시 나고 웃을 날도 와요. 나도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따뜻하고 힘이 되던지요. 그날 이후 제 마음 한구석에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항암은 여전히 괴로웠고 몸은 계속 약해졌지만 그 말을 떠올리며 견뎠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나야만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항암 치료로 몸이 지쳐있던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냄비 끓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말없이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국이 싱겁다며 툴툴댔을 텐데 그날은 그 국물 한 숟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출근길마다 들러 수면 양말이며 따뜻한 티백, 작은 메모지를 하나씩 놓고 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힘내. 그 짧은 문장이 제 하루를 버티게 했어요. 손주 녀석은 제 머리카락 빠진 모습을 보더니 할미, 머리 없으니까 더 멋있다라며 웃었죠.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지만 그 아이 앞에서는 꾹 참고 웃으며 그치? 라고 대답했어요. 그 시절 나를 붙잡아 준 건 대단한 말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침마다 창가 화분에 물을 주며 살아있구나를 느꼈고 햇빛을 받으며 조금씩 자라는 잎을 보며 나도 언젠간 다시 싱그러워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항암 언니들과 나누는 커피 한 잔도 큰 힘이 되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그 공감. 나도 힘들었어. 오늘은 좀 낫지. 그 짧은 대화들이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 주었죠. 삶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사라졌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자라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병원 문을 열 때마다 조심스럽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혹시 다시 암이 생기면 어쩌지 보다는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잘 웃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꼭 삼켜뒀죠. 하지만 지금은 딸의 전화 한 통에도 고마워를 말하고 남편의 짧은 농담에도 소리 내어 웃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자꾸만 마음이 움직입니다. 가끔은 생각해요. 내가 유방암을 이긴 걸까? 아니면 유방암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준 걸까? 지금은 후자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달리던 삶에서 멈추게 해주었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해주었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기쁨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이제 나는 더 천천히 걷고, 더 많이 듣고, 더 자주 사랑해, 괜찮아, 고마워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들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고,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을, 두려움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분명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함께 걸어가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